네, 바로 합시다. 바로 하셔서요. 자, 우리 13페이지 직각 사이 포함 관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맨 처음에 부분집합이라고 나왔죠. 그 부분집합은요, 뭐 거기 막 주저리 써져 있는 것보다 너네가 아마 얘 하나 보시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 하나만 보고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A라는 집합이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B라는 집합을 조사해보니까 이 B라는 집합은 1하고요 2를 원소로 가진대요. 1하고 2를 원소로 가진대. 자, 그럴 때 지금 B라는 집합의 원소를 A라는 집합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의 관계에서 한 집합의 원소를 나머지 다른 집합이 그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의 정의가 되겠어. 되니?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A의 부분집합 맞니 아니니? 맞죠? 왜? 3, 4를 A가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요. 자, 또 B라는 게 있어서 자, 얘는 1, 2, 5래요. A 부분집합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항상 부분집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 아, B가 A의 부분집합에다 딱 나와 있으면은 아, B라는 집합의 원소를 A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면 표현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B라는 집합을 A라는 집합이 이제 부분집합이 되잖아. 이제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A라는 집합이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요. 자, B라는 집합은요, A라는 집합이 포함해요. 근데 이제 너네가 이거 뭐랑 헷갈리 이게 아까 그 원소 2 있죠? 2 그거랑 헷갈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모양 같아? C 같죠? 그래서 얘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게 다 뜻 아나요? 컨테인? 포함하다. 네, 맞아요. 거기서 그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컨테인 즉 C를 쓰고요,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를 쓸 때는 원소 요 E자를 써. 오케이?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근데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예언할까요? 너네 2학기 1차 고사 때 이거 관련해서 문제 나와 무조건. 그 C랑 E랑 둘 중에 뭐 쓰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 나오니까 지금부터 잘 알아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집합이 딱 되었을 때 얘들 이제 성질이라고 하면서 사실 성질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의 조금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수학자들이 그냥 지들만 그걸 정해놔서 야, 이렇게 되면 그냥 얘는 무조건 부분집합이니까 토 달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토를 달진 않죠. 그런 것처럼 그냥 지들끼리 약속하겠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모든 집합은요, 그러니까 A라는 어떤 모든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죠. 부분집합으로 가죠.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집합은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분집합을 딱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 부분집합이 뭐냐면요, 얘의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냐? 라고 하시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고요.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죠. 왜?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냐?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왜? 원소 자체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도 어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다더라. 이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어. 세 번째는 혹시 너희 국어 시간에 3단 문법 배워봤니? 3단 문법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처음은요, 사람이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철호는 뭐야? 죽는다. 죽는다.
이런 게 이제 3단원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은 조금 양호하네요. 그 인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수업한 애들은 딱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철우는 하니까 다 같이 막 죽는다 이러고 아주 나쁜 년. 그래서 3단원법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와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서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너네가 집합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자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한번 표현해보자면 뭐 이런 의미예요.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B라는 집합이 있어서요. 내가 여기다가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쓴다 그랬지. 이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겠었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됐죠? 근데 또 B라는 집합을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가지니까 C라는 집합은 얘보다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즉 C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겠죠. 이런 식의 약간 좀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그래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왔는데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그냥 딱 두 가지 정도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뭐냐면요. 두 집합이 같으려면요. 이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원소들이 전부 다 각각 같아야겠지. 원소가 같다라고 했죠.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원소도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집합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자주 나와요. A라는 집합이요 1하고 2래요. 그랬을 때 B라는 집합이요 1하고 A래요. 그랬을 때 뭐 A의 값이 무엇이냐. 자, 그랬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혹은 간단하게 A는 네가 2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닐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진부분 책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이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말로 따지면 그래요. 진부분 집합이 진짜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진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나오면서 이 진 부분 집합이요 그냥 그거예요. 봐봐. 내가 A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찾아봐. A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한번 찾아봐.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래요.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찾아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뭐가 있겠어? 공집합이 있겠죠. 공집합. 항상 공집합부터 생각해.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원소가 하나씩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1. 그래서 그리고 2, 3. 간혹 가다가 부분 집합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안 된다 얘들아. 말했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 오케이? 얘네랑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1, 2 있겠고요. 1, 3 있겠고 2, 3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 3 있겠지. 자, 다음과 같을 때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A의 부분 집합 지금 총 8개인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이 8개 중에서 자기 자신 뺀 거. 자기 자신 뺀 나머지 이 7개를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우리는 단어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제 계속 너희들한테 집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3번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 쳐주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야 이게 원소냐 이게 집합이냐 이런 것들 물어봐. 그래서요 어떤 이제 원소가 나오고 원소랑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항상 여기 들어가는 기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원소에 대한 2가 와야 돼.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집합과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집합에 포함된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죠? 포함되니까 C 써주시면 되겠다. 되니? 근데 C에서 조금 길게 써야 돼요. 그렇게만 써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요 막 문제 보시면서 푸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우리 보기 3번 볼까. 이거 한 명씩 시킨다. 한 명씩 시킬 테니까 잘 봐. 자 A라는 집합이요 공집합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1을 원소라는 집합이 원소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1번 보겠습니다. 공집합은 뭐야 A가 아니라 S네.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지. 1번 맞아 틀려? 네. 맞죠?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공집합이 S의 원소냐 물어봤죠? 2번 맞아 틀려? 맞죠? 왜? 원소 여기 있잖아 원소 있잖아. 됐니? 자 그런 다음에 3번 볼게 3번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S의 원소이냐라고 했죠?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여기 있잖아 그대로 이 모양을 한 원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은 S의 원소가 되니? 그쵸? 왜? 여기 1 있잖아 여기 얘랑 지금 다른 거야? 두 개 다른 거야? 얘 1 있잖아. 그러니까 4번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요 1하고 2를 원소라는 집합은 S의 원소이냐라고 되어 있죠.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원소라는 거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어야 돼. 즉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번이 틀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준아야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맞게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중괄호 빼면 괜찮죠? 왜? 1하고 2는 S의 원소니까요. 됐죠? 그리고 또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왜? 1하고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볼 거냐면요. 우리 10번에 1번 빨리 해보시고 저는 2번 해드릴 거야. 빨리 10번에 1번 빨리 해보세요. 10번에 1번. 자,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공집합을 원수로 갖는 이 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 원소가 A에 들어가 있냐만 보면 되지. 왜 부분집합의 정의가 그러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공집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근데 뭘 구하래? 모르는 거. 옳은 거야? 답이 1이야? 1이네? 근데 문제 이렇게 됐네. 뭐 근데 우리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본다.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다 물어볼 거야. 3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포함 안 돼 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 뭐 당화서 써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한 집합은요 A의 원소네요 라고 하면 틀리죠. 왜? 원소기 때문에 이 모양을 한 이 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중괄호를 없애주던가 아니면은 2를 C로 바꿔주면 되잖아. 부분집합의 관계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왜? 1은 원소로 가지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의 관계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보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요 A의 원소이다. 마찬가지로 틀렸죠. 왜? 2와 3을 가지면 괜찮은데 1과 2는 안 되잖아요. 이런 모양 자체가 없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죠. 부분집합으로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5번 보겠습니다.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그러면 A라는 거에서 2와 3을 원소로 가져야죠. 2 있어 없어? 있네요. 3 있어 없어? 없죠. 선생님 여기 3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3이 원소로 없기 때문에 5번은 틀립니다. 따라서 바꿔주려면은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원소다라고 하면은 얘 자체가 원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볼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14번에 1번 볼까요? 14번에 1번 보시면요 A라는 집합이 1하고 A하고 4가 있대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요 1하고 B제곱하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1이 있대. 그랬을 때 여기서 원하는 거는 A랑 B를 같게 하는 자연수 A 플러스 B의 값을 자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일단 확인해보고 원소의 개수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런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 각각의 원소들이 같아야 되잖아. 여기 이제 1하고 1은 같으니까 뭐 사실상 얘네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A랑 B제곱이랑 같을까? A랑 B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을까? 뭐 그건 우리가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 케이스 분류하셔야지. 여기서도 결국 케이스 분류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자 보시면요 우리가 A랑 B제곱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여기 4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4 가지고 노는 게 조금 낫겠지. 그래서 먼저 4가 B제곱 마이너스 1이냐를 볼 거야.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보자마자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왜요? B가 자연수라며. 자연수니까 넘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보이시면 바로 폐기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4가 뭐가 돼야 되냐면 B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B의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나오고 B가 2니까 지금 여기가 3 나와서 얘가 지금 A랑 똑같게 되지.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A 값은요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요 5다 라고 풀어주시면서 다 풀어주시면은 다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7페이지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17페이지까지 17페이지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풀 겁니다. 너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시켜야겠어.
자, 그래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자, 볼게. 자, 우리 먼저 책부터 봅시다. 책부터 보시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회색 박스표에 나와 있죠. 자, 집합 A가 A1이라는 원소와 A2, A3 그리고 해서 AN까지의 원소를 가진대요. AN까지의 원소를 가진대. 그랬을 때 그럼 집합 A는 지금 N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음. 집합 A는. 그러니까 집합 A에 대하여라고 써져 이제 옆에다가 A는 집합 A는 N개의 원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너네가 조금 보기 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즉 원소를 N개만큼 가지고 있으면요. 자 그럴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된다 이거예요. 됐니?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자체를 몰라.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워서 개념을 모르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푼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 친구야.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조금 한번 해볼 거야. 자, A라는 집합을 내가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따르면은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오니? 2의 세제곱개가 되겠지. 왜 원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너희가 쓰면 되는데 근데 왜 도대체 얘가 2의 세제곱개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밑에 것도 되게 쉽게 풀려요.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부분집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부분집합이라는 건요. 그 부분집합의 원소를 A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즉 A의 부분집합은요 1이라는 원소를 갖거나 2라는 원소를 갖거나 3이라는 원소를 갖거나 그 이외에는 다른 원소는 못 갖지. 왜?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딱 A에 대한 부분집합은 이 세 가지 원소 말고는 가질 수가 없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는 거야. 1이라는 원소를 가지냐? 가진다고 한번 쳐봐. 가져요. 그랬을 때 그럼 2라는 원소는 가지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이라 그러면 오케이 1하고 2 가져? 그럼 3은 가져요? 마찬가지로 가질 수도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1이라는 원소는 가져? 2는 안 가져. 그러면 3은 가져? 라고 하면 갖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1은 무조건 갖니? 아니잖아.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 1을 안 가지면은 2는 가져? 가질 수도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2를 가지면은 3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3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지. 됐어?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각각 살펴보시면 1도 갖고 2도 갖고 3을 갖는 그러한 A에 대한 부분집합은 뭐가 있냐? 자기 자신만큼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리고 또 얘는 1은 갖고 2는 갖고 3은 안 가져. 그러니까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다음과 같은 부분집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야. 1은 가지면서 2는 안 갖고 3은 가져. 그럼 얘는 뭐가 있어? 1, 3이겠죠. 이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지? 빠르게 간다? 얘는 뭐야? 1이야. 얘는 뭐야? 2, 3이야. 머릿속으로 다 따라하면서 해. 얘는 뭐야? 그냥 2죠. 왜? 1은 아예 없으니까. 얘는 뭐야? 3이죠.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원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8개가 나오냐? 2의 세제곱개가 나오냐? 이 말이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경우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막 거기 나왔던 게 내가 상의를 몇 벌 갖고 있고 하의를 몇 벌을 갖고 있을 때 그걸로 뭐 옷을 몇 벌이나 내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배웠잖아. 얼마나 재밌었어.
아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고등사 하 맨 끝에 나와. 그렇지? 다영아. 자 그래서 보시면요. 내가 이제 그것들을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A라는 집합에서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즉 이 1이라는 경우는 총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지. 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오케이? 그래서 이 1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또 2라는 원소도 2가 그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경우 나와? 두 가지 경우 나오지. 근데 3이라는 원소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다 곱했을 때 2의 세제곱계 나와서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쭉 한 번 더 길게 늘려서 써보면 A라는 집합이면 1부터 2 해가지고 총 n까지의 자연수가 있다고 해봐. 그랬을 때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가 나오냐면 봐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1부터 n까지만 다닐 수 있지 원소를. 그 이외는 못 갔잖아.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쭉 써놔. 그런 다음에 1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두 개. 2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3이라는 넣을까 말까. n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좀 두 가지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곱하게 되면은 2를 몇 번 곱하냐면 총 n번 곱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밑에 나오는 게 야 그러면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죠. 그치. 진부분 집합은 진짜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전체의 집합에서요. 전체의 부분 집합에서 1을 빼줘요. 근데 이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지. 이 1이 의미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야.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신대. 그래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네 나중에 내가 문제 풀려봤을 때 이거 외워서 풀고 있으면 그냥 진짜 부셔버린다. 알겠지? 얘들아 원리를 알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을 하면서 풀어. 왜냐면요 너네 알잖아. 이렇게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쉽게 안 나와. 분명히 여기서 뭐 더 첨가해서 나와.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힘이요 너네가 원리를 아셔야 풀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첫 번째. 먼저 내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건데요. 야 이번에는 그냥 한 거 얘를 좀 해볼까? 먼저 A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원소 하나를 포함한 집합을 만들어 줄 거예요. 특정 원소? 수영아 뭐 포함할까요? 1이요. 또 4. 4? 오케이. 특정 원소 1하고 4를 꼭 포함해야 돼. 꼭 포함해야 된대.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원래는 5개로 부분 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2의 5제곱계죠. 5제곱계지. 그런데 1과 4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서 2 빼서 2의 세제곱이 답이에요. 2의 세제곱이 답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 공식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보자 이거야 우리는. 자 봐봐. 내가 1, 2, 3, 4, 5 항상 부분 집합 이렇게 쓰는 건 이거야. 자 그랬을 때 갑니다. 자 1은요 지금 이 부분 집합 안에 포함돼야 돼 안 포함돼야 돼? 무조건 포함돼야 되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경우밖에 없어? 포함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2는 상관없지.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상관없어. 왜? 1하고 4만 포함하면 되니까 얘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두 개. 3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어. 4는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왜? 4를 포함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리고 5는요
넣어주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는 1에서 경우의 수가 2가지, 4에서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와야 되는데 포함하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안 나오니까 얘네 둘을 뺀 나머지 3개 가지고 지금 부분집합 만드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원리가 지금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문제는 내가 일부러 그 발전 문제 풀 거야. 제일 어려운 거. 발전 문제 풀 건데 너네가 직접 한번 느껴봐봐. 알겠죠? 그래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2번째. 자, 이번에는요.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데. 예민아, 뭐 포함하지 말까요? 1이요. 또요? 2요. 좋습니다. 1하고 2에 오케이. 하나 더 할까요? 3? 1하고 2하고 3은요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이제 공식에 따르자면은 원래는 내가 5가지로 부분집합 만드니까 2의 5제곱인데 특정 3개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3개를 포함하지 않는 만큼 지수에서 빼주시면 2의 제곱계 나오지. 근데 이거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조금 느낌 알겠죠? 왜 2의 제곱계가 나오냐면은 봐봐. 여기다 쓸게요. 1은 무조건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우수가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어.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2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아야 돼. 3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근데 4는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5는요. 마찬가지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2가지. 그래서 전체 2의 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런 다음에 3번은 나 읽기만 할 거다. 잘 봐요. 3번 보시면요. 특정한 원소는 반드시 몇 개 포함하고 또 특정한 원소 K개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 그쵸? 오케이. 그럼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4번이 좀 문제예요. 얘가 어려워. 4번이 어려워. 그래서 4번이요. 그놈의 적어도 문제. 이게 되게 그 악질입니다, 악질. 그 혹시 중3 때 경우에서 할 때 이거 보신 분, 이 표현. 그치? 아마 보신 분들 있을걸? 아마 조금 어려운 문제 푸셨으면 아마 이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적어도 문제가 아주 악질이면서 이건 이제 따로 내가 하나의 예를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B라는 집합이요. 1, 2, 3, 4, 5, 6이 다음과 같이 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야, 너네 B라는 집합 얘의 부분집합 찾아봐. 부분집합 찾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포함된다. B로 이 1, 2, 3, 4, 5, 6으로 너네가 부분집합을 해보는데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포함되게 부분집합에 대해서 찾아봐 라고 하시면요. 너네 이제 어떻게 풀 거면 이렇게 풀겠지?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누겠죠. 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홀수가 한 개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홀수라는 거니까 뭐 2개 포함돼도 상관없고 3개 포함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홀수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는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요, 2번째 그냥 홀수가 2개에 포함된 것만 좀 찾아볼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홀수가 총 3개 있으니까 야, 홀수가 3개 다 포함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이거 3가지 더하면 답 나와요. 답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귀찮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홀수가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에서 그냥 빼면 되지 않아? 뭐를요?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이걸 빼주면은 왜?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전부 다 빼주면은 나머지 것들은 거기 남아있는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홀수가 1개 이상씩 다 있을 거 아니야.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를 찾아서요. 딱 하나만 가지고 풀면은 이 문제 쉽게 끝내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몇 개요? 2의 6제곱이죠. 왜? 1, 2, 4, 4, 5, 6을 전체 만드니까 빼기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은 짝수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1, 2, 3, 4, 5, 6 중에 특정한 3개만 포함을 해 아니 특정한 1, 3, 5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지. 짝수로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개로 부분집합 만드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2의 세제곱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의 6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8 해서요. 66개 나오겠다. 되네? 그래서 근데요.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거 한번 다 찾아봐. 다 찾아보세요. 알겠어? 한번 다 찾아봐요. 꼭 찾아봐야 돼.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봅시다. 뭐 어차피 한 개에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적어도 문제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은 문제에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겠다. 무조건 그 반대의 경우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보죠. 자 적어도 두 개의 홀수는 포함되게라고 해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만 구하면 끝나지. 두 개만 구하면 끝나지. 근데 애들이 이제 뭔 생각하냐면 적어도 두 개? 적어도네? 반대의 경우 전체에서 짝수로만 만든 거 빼고 또 뭐 빼? 적어도 두 개라고 했으니까 한 개의 홀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빼버리지. 애들이 이게 더 복잡해. 왜?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요. 전체 찾아야 되지. 짝수로 만든 거 찾아야 되지. 짝수 한 개만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지. 총 3개 찾아야 되고 원래대로 풀면은 그냥 홀수 2개 들어가 있는 거 찾지. 홀수 3개 다 들어가 있는 거 찾지.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더 적어.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경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살펴보시고 반대로 푸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다 찾아주시는 게 빠른가? 그거는 너네 판단이야. 근데 그 판단이요? 또 당연히 매번 말하듯이 문제 많이 풀어야 너네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여기 있습니다. 자, 17번에 1번 볼게요. 19페이지에 17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요. 지금 원소가 1, 2, 3, 4, 5. 자,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가 1개 이상.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 구하시래요. 그럼 이거 지금 적어도 문제인 거고요. 그쵸? 네. 1개 이상이면은 홀수가 지금 1, 3, 5 있으니까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 근데 그거 할 바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 전체에서 짝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 것만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2의 5제곱에서요. 짝수 2와 4로 부분집합 만드시면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32 빼기 4 보다 28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구나. 정답 4번입니다.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20페이지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할 겁니다. 20페이지에 맞풀 개념 익힘 2번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니다. 19번에 1번 합시다. 19번에 1번. 자, A라는 집합이요. A라는 집합이 3하고 4래요. A라는 집합이 3하고 4래. 그리고 B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X긴 한데 12의 양의 약수래요.
그럼 이거 우리 금방 찾을 수 있죠. 뭐가 있어? 1, 2, 3, 4, 6, 12 다음과 같이 6개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 선생님처럼 빨리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어차피 원수 쓰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1하고 12, 2하고 6, 3하고 3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A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X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해주시는 거 X의 개수가, 이 집합 X의 개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표현 자체가 있어. 즉,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얻어야 되는 뜻과요, 또 X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얻은 거에서 얻는 뜻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잘 알아야 된다. 여기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결국 X라는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요, X는 A의 원수 이러한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부분집합의 원소를 전부 다 포함한다고 해줬잖아. 그래서요, 무조건 X는요 3하고 4를 포함해야 돼. 즉 3과 4는 X의 원소여야 돼. 이러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빨간색으로 그어진 다음과 같은 밑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요, 파란색. 자, X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봐봐, X는요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B라는 집합을 살펴봤더니 1, 2, 3, 4, 6, 12래.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뭔 뜻이냐면은 X라는 집합에 대한 약간 좀 제한을 걸어놓는 거야. 제한. 자, X는 1, 2, 3, 4, 6, 12 이외에 원소를 가질 수 없어. 왜? 다른 원소 가지면 B의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그래서 X는요 1, 2, 3, 4, 6, 12 이외에 다른 원소를 절대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즉 X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걸어놓는 거야. 제한을. 안 그러면 너무 많아지니까. 자, 이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X는요 1, 2, 3, 4, 6, 12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돼. 그치? X는 1, 2, 3, 4, 6, 12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면서 특정 원소 3하고 4를 포함해야 되지. 그런 X의 개수 구하는 거죠. 6개 중에서 3과 4를 포함해야 되니까 나머지 4개로 부분집합 만드는 개수랑 똑같겠다. 정답이요? 2에 4개 총 16개 나옵니다. 다 같이 풀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5시부터 바로 문제 풀 거니까 1시간 더.